다리는 총 6개를 보관을 하실 수 있고 상판 3개가 들어가게 되어 있고요. 플랫 버너를 올리고 상판을 하나를 올려요. 이렇게 깊이 차이도 생각보다 많이 나기 때문에 여기에 훨씬 많은 물건이 들어갑니다. 이렇게 납작하게 보관을 해요. 가벼우면서 다른 분위기도 연출할 수 있는 코듀라 원단으로 된 쉐이드 신일 페니터 900이랑 이게 옴니 가방이에요. 히어스 텐트의 가장 큰 특징은 DAC와 협업을 했다는 거였어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차약가입니다. 제가 오늘은 인터넷 최저가로 구매하실 수 있는 셀렉샵 디얼스 특집으로 돌아왔는데, 저번 달에는 뭐 여러 가지 브랜드의 제품을 소개를 해드렸는데 이번에는 단독 브랜드로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가방 맛집이죠. 정말 다양하고 퀄리티 좋은 가방을 생산하는 디얼스 브랜드의 제품들을 하나씩 소개를 해드릴게요. 그리고 얼마 전에 나왔던 이 디얼스 텐트까지 한정 기간 동안 최저가로 구매를 하실 수 있게 제가 세팅을 해놨습니다. 텐트부터 시작해서 IGT 가방, 난로 가방, 플랫버너 가방까지 디얼스에는 어떤 제품들이 있는지 하나씩 알아보도록 할게요. 제 영상을 보고 있는 100명 중에 80%는 아직 구독을 안 해주셨더라고요. 구독 한 번만 눌러주시면 영상을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되니까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릴게요. 첫 번째는 가방이에요. 가방. 제가 스노피크 테이블을 한 2-3 종류를 가지고 있어요. 엔트리 테이블도 가지고 있고 레귤러랑 새로 구매한 세퍼레이트라는 3유닛짜리 테이블도 있는데, 저도 스노피크를 좋아하지만 스노피크는 가방을 다 따로 사야 됩니다. 정품 가방도 거의 한 5만 원 넘게 주고 구매를 해야 되는데 사실 허접합니다. 다리나 상판을 할 수 있는 부분도 없어요. 근데 이 디얼스 가방은 이 가방 하나로 다 돼요. 이게 3유닛짜리도 있고 4유닛짜리도 있는데 사이즈에 맞게 선택을 하시면 되고요. 이 가방에는 레귤러 테이블이랑 엔트리 테이블, 세퍼레이트 3가지 다 들어가고 한 4-5가지 패턴으로 나오는데 제가 일부러 다른 색과 다른 패턴으로 가져왔어요. 디얼스 가방의 특징은 코듀라 원단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봉제나 마감 퀄리티 이런 거는 정말 말할 필요 없습니다. 레귤러 테이블을 사용하시는 분들은 다리를 따로 들고 다녀야 돼요. 근데 다리 보관하는 게 정말 애매하거든요. 디얼스는 이런 부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다리는 총 6개를 보관을 하실 수 있고 여우유가 많기 때문에 여기에 뭐 다른 짐들도 보관을 하실 수 있어요. 가방은 전체적으로 모서리까지 쿠션이 다 들어가 있어서 충격을 방지를 해주고요. 그리고 상판 넣는 부분이 따로 있습니다. 상판 3개가 들어가게 되어 있고요. 이것도 쿠션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저도 정품 가방이 있지만 정품 가방은 사실 안 들고 다녀요. 너무 불편해. 다리 고정하는 것도 없고 상판을 넣을 수 있는 부분도 없습니다. 스노피크 제품들 많이 가지고 있지만 가방은 웬만하면은 이런 제품으로 구매를 하시는 거를 추천드려요. 이렇게 들 수도 있고요. 그리고 어깨끈도 있습니다. 이게 이제 디얼스의 첫 번째 가방입니다. 두 번째 가방은 진짜 1년 넘게 쓴 가방인데 제가 산 가방 중에 가장 마음에 드는 가방이에요. 요즘에 플랫 버너류들을 정말 많이 쓰시고 그리고 스텐 메쉬 트레이를 정말 많이 쓰실 거예요. 근데 그게 보관하기가 조금 애매해요. 스노피크에서 나온 플랫 버너 가방은 그냥 천 하나 넣어주고요. 그리고 트레이도 사실 박스에 넣어놓고 다니기가 좀 애매한데 저는 이렇게 다닙니다. 처음에는 설봉원을 넣을 용도로 샀는데 설봉원보다는 저는 플랫 버너를 넣어놓고 이렇게 다녀요. 디얼스 가방은 전체적으로 다 쿠션 다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뭐 봉제 말할 필요도 없고요. 그리고 지퍼조차도 다 YKK 지퍼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넣고 빼기 쉽게 여기에 지퍼도 이렇게 달려 있습니다. 위쪽으로는 메쉬망이 있어서 여기에 뭐 다양한 것들을 넣고 다닐 수 있는데 IGT 사용하시면서 플랫 버너 쓰시는 분들은 이렇게 한번 들고 다녀보세요. 정말 편하거든요. 일단은 여기에 상판을 하나를 넣어 놓고 다녀요. 그리고 플랫 버너를 넣고요. 그리고 여기에 각종 식기류들을 넣어 놓고 다녀요. 메쉬 트레이 딥인데 여기에 딱 들어가거든요. 시에라 컵이나 컵 종류들을 담아 놓고요. 그리고 플랫 버너를 올리고 상판을 하나를 올려 이렇게 하면은 딱 들어맞습니다. 한 번에 다 들고 다닐 수가 있는 거예요. 제가 평소에 쓰는 3유닛으로 딱 맞춰져요. 혼자 쓰는 세팅이 됩니다. 혹은 여기 상판 같은 거 하나 더 들고 다녀서 이렇게 양쪽으로 놓고 사용을 하셔도 되고, 어쨌든 이 가방은 진짜 활용도가 높습니다. 제가 산 가방 중에 가장 만족하면서 사용하고 있는 게 바로 이 디얼스 가방이에요. 요즘에 IGT를 정말 많이 사용을 하시기 때문에 이런 트레이를 많이 들고 다니실 거예요. 혼자 가면 이거 하나로 되는데 뭐 가족끼리 가면 사실 트레이 하나로 부족해요. 트레이 뭐 2-3개 들고 다니기 좀 힘들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이런 메쉬 트레이는 젓가락 같은 게 빠집니다. 제가 저번에도 한번 보여드렸지만 이게 정말 물건이에요. 아예 원단으로 된 메쉬 트레이고 이 위쪽에 받침대가 있어서 이렇게 사용이 돼요. 활용도는 사실 이런 딱딱한 트레이보다 이게 훨씬 좋아요. 왜 그러냐면 물건들이나 이런 게 빠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깊이 차이도 생각보다 많이 나기 때문에 여기에 훨씬 많은 물건이 들어갑니다. 이렇게 분리도 되는데 이 상태에서 이제 가방에 넣을 때 이렇게 납작하게 보관을 해요. 그러면 패킹 사이즈도 정말 작아지면서 편하게 사용이 되더라고요. 이런 접시 같은 게 들어가면 사실 뚜껑이 안 닫혀서 이제 사용할 때 이 공간이 죽는 공간인데 이 같은 경우는 깊으니까 많이 들어가죠. 그래서 사용을 안 할 땐 이렇게 덮어놓고 테이블로 사용을 해도 되는 거예요. 텐트레이가 나쁘다는 말은 아니지만 어쨌든 이런 메쉬 트레이가 하나 있으면은 패킹과 수납 용량과 여러 가지가 장점인 제품이에요. 그리고 가격도 이런 스탠트레이보다는 훨씬 더 저렴해요. 다음으로 보여드리고 싶은 게 골제로 쉐이드입니다. 골제로를 정말 많이 사용을 하세요. 저도 골제로 랜턴만 한 3개 정도 있는데 이게 골제로가 쉐이드에 씌우면 정말 이뻐요. 근데 이제 골제로 쉐이드들 조금 비쌉니다. 비싼 거는 10만 원 넘는 제품도 있어요. 근데 요거는 가벼우면서 다른 분위기도 연출할 수 있는 코듀라 원단으로 된 쉐이드. 이 골제로 랜턴에 이렇게 딱 끼면 돼요. 밑에가 약간 빛을 반사해주는 원단인데 이렇게 걸어놓고 다니면 정말 귀엽지 않나요? 골제로 쓰시는 분들은 이런 쉐이드 하나 사용을 하시면은 골제로가 갑자기 이뻐 보이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골제로 단독으로 사용하는 거는 그렇게 이쁘다고는 생각 안 해요. 근데 이런 쉐이드를 하나 씌움으로써 빛도 밑으로 조금 더 퍼뜨려 주면서 좀 감성적인 느낌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 골제로 쉐이드 원단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대로 골라서 사용을 하시면 돼요. 난로의 계절이 돌아왔습니다.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게 신일 페니터 900이랑 이게 옴니 가방이에요. 난로를 사용을 하실 텐데 난로 가방을 보통은 같이 안 넣어주는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난로 가방이 있다고 하더라도 정말 안 이뻐요. 저도 항상 난로 가방을 들고 다니는데 가방 퀄리티는 여러분들이 상상하시는 것보다 훨씬 좋아요. 이렇게 어깨에 멜 수 있는 가방 끈도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앞쪽에 어떤 걸 걸 수 있는 부분도 이렇게 다 들어가 있고 포켓도 들어가 있어요. 신일 900짜리고요 1200짜리도 있기는 합니다. 그리고 블랙이고 요거는 약간 올리브 컬러, 카키 컬러인데 아까 보여드린 뭐 그런 카모 디자인도 있어요. 신일 가방 같은 경우는 메쉬 포켓이 있어서 장갑이나 이런 것들 넣어놓고 다니셔도 되고요. 그리고 이렇게 열리기 때문에 꺼내고 넣기 쉽게 되어 있고 전체적으로 쿠션이 잘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이것도 YKK 지퍼를 사용을 했고요. 옴니 230에 맞는 가방인데 옴니에 맞는 사이즈의 난로들은 대부분은 다 맞을 거예요. 이런 가방의 포인트는 뭐냐면 양쪽에 손잡이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어깨에 멜 수 있으면 훨씬 더 좋죠. 그리고 이 가방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여기에 밟는 게 있어야 돼요. 이 밑에 뭔가 끈이 있죠. 왜 그러냐면 난로를 꺼낼 때 이 난로가 잘 안 빠져요. 이렇게 넓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요거를 밟고 이렇게 난로를 꺼내게 되어 있습니다. 파세코용이나 옴니용 다 따로따로 있을 거니까 내 난로에 맞게 사용을 하시면 되고 어쨌든 이런 난로 가방 같은 경우 아마 추가를 많이 하실 텐데 디어스는 확실히 가방 맛집답게 디자인도 너무 좋고요. 그리고 봉제, 뭐 퀄리티, 소재 이런 것들은 정말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만큼의 값어치를 한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한 반년 전에 나온 디얼스의 이너코어라는 텐트입니다. 이 텐트의 가장 큰 특징은 DAC에 폴과 부자재를 사용을 했다는 거예요. 퀄리티가 좋은 제품이 들어갔어요. 저 말고도 다른 유튜버 분들의 리뷰가 많으니까 조금 자세한 리뷰는 그 리뷰를 참고를 해주시고요. 저는 오늘 좀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릴게요. 이번에 한정 기간 동안에 최저가 TV 셀렉샵에서 구매를 하시면 상시가에서 5% 할인된 금액에 저 업라이트 폴까지 같이 껴드려요. 평소에 이너코어 관심 있으셨던 분들은 최저가로 구매를 하실 수 있는 찬스가 될 거예요. 저는 진짜 디어스가 가방에 진짜 미친놈 같다. 가방에 진짜 진심이구나 생각했던 게 이런 텐트 가방은 처음 봅니다. 와, 텐트 가방 퀄리티가 정말 끝납니다. 데일리백으로 사용을 하셔도 될 정도로 가방 퀄리티가 정말 좋습니다. 확실히 가방 맛집답게 이런 것들을 일일이 다 신경을 쓰는구나 라고 느끼고 디어스 텐트의 가장 큰 특징은 DAC와 협업을 했다는 거였어요. 고가 브랜드의 텐트들은 대부분은 다 DAC4를 사용을 한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 DAC4는 진짜 아무 브랜드에게 납품을 하지 않습니다. 철저하게 브랜드 철학, 브랜드성 이런 것들을 보고 납품을 해요. 그래서 보통 첫 텐트에서 이 DAC4를 사용하기가 쉽지는 않은데 금액이 있기는 하지만 디어스 같은 경우는 아예 처음부터 폴과 그리고 부자재들을 DAC를 사용한 게 가장 큰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사이즈는 485, 305, 높이는 190입니다. 제가 이 텐트의 스토리를 좀 보니까 우리나라 캠핑 환경에 맞는 사이즈로 쳤다고 하더라고요. 요즘에 대형 텐트들 나오긴 하는데 지금 제가 있는 곳처럼 큰 사이트를 가진 곳도 있지만 사이트가 작은 곳들도 많거든요. 그래서 그 사이트에 딱 맞는 사이즈로 제작을 하셨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
이게 큰 사이즈 대형 텐트는 아니고 한 중형 정도 되는 텐트인데, 중형 텐트라고 하더라도 이너 텐트에서는 4인이 잘 수 있게 만들어 줬다고 하더라고요. 설치는 정말 쉽습니다. 폴대가 3개로 자립되고 앞뒤로 당겨서 팩다운을 해주면 되기 때문에 진짜로 적응되면 한 10분 내에 충분히 설치가 가능하고 초보자분들도 쉽게 설치가 가능한 텐트라고 보여져요. 얘는 75D 립스탑 원단이고요. 실리콘 코팅을 하고 내부에는 PU 코팅이 들어간 원단이에요. 75D 원단들 되게 많이 만져보는데 일반적인 75D 원단보다 느낌은 훨씬 더 고급스러워. 원래 75D 원단이 이렇게 부들부들한 느낌은 잘 안 드는데 뭔가 만져봤을 때 약간 나일론 원단 같은 느낌이 살짝 있어요. 그렇다고 나일론 원단은 아닌데 어쨌든 이제 이 원단 자체도 고급스럽고, 그리고 여기에 들어가 있는 모든 지퍼는 다 YKK 지퍼가 사용이 됐습니다. 부자재조차도 다 하이엔드급 부자재를 사용을 했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이런 부분에 다 벨크로가 달려 있는데 확장이나 플라이나 뭐 이런 부분을 생각해서 이런 벨크로 부분을 다 넣어 놓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면 부분을 이렇게 올리면 이쪽에 이제 공간이 조금 더 생기죠. 저도 처음에는 영상으로 봤을 때 텐트가 좀 작아 보였는데 실제로 설치하니까 이 텐트가 그렇게 작은 텐트는 절대 아닙니다. 2인은 충분히 넓게 사용이 가능하고 가족도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대신 이제 뭐 4인 가족까지는 약간 힘들긴 하겠지만 생각보다는 꽤 크더라고요. 내부는 센터폴 가운데 있는 폴 정도까지 도 서 있을 수 있고, 뒤로 갈수록 죽긴 한데 어차피 여기에는 뭐 이너 텐트를 설치하거나 야침을 까는 용도니까 생활 공간에서는 이렇게 서서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이게 이렇게 떨어지는 게 아니라 요렇게 올라요. 이렇게 터널형 구조에서는 공간성이 조금 더 좋아요. 전면 출입구도 있고 후면 출입구도 있고, 이것도 완전히 오픈이 됩니다. 벤틸레이션 창이 이렇게 크게 들어가 있어요. 이쪽에는 이너 텐트를 걸 수 있는 고리 부분인데, 와, 요 부분까지도 정말 디테일하네. 거는 고리까지 가장 고급스러운 게 사용이 됐습니다. 이너 텐트가 요 가운데까지 설치되는데, 이너 텐트 설치하면은 테이블 놓고 총 4명은 앉을 수 있는데 약간 좁기는 할 것 같아요. 이너코어를 구매하시는 분들은 보통은 3인, 4인 가족보다는 솔캠, 커플캠 분들이 많이 구매를 하시기 때문에 넓게 쓰시고 싶으신 분들은 야침 생활로 하시면은 훨씬 더 편하게 사용을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저는 이 측면 창을 처음에는 왜 더 높게 올려주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앉아 있으니까 왜 이 높이인지 알 것 같아요. 이렇게 앉아서 외부를 보면은 앉아 있을 때는 외부가 정말 잘 보입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서 있으면은 외부가 잘 안 보여요. 그리고 각도 때문에. 그래서 이 정도 높이로 딱 세팅을 해준 것 같아요. 그리고 물론 이 메쉬 창은 완전히 개방도 가능합니다. 사진으로 봤을 때랑 실물 봤을 때 느낌이, 이미지가 정말 다르네요. 이 텐트는 영상이나 사진보다 실물이 훨씬 더 이쁘다는 말이에요. 이 가이라인은 대부분 폴대 부분에 다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저는 이런 게 너무 좋아요. 이런 게, 이게 뭐냐면 가이라인 한번 풀면은 정리하기 정말 귀찮거든요. 이렇게 잡아주면은 가이라인 깔끔하게 정리가 돼요. 부자재조차도 퀄리티가 정말 좋습니다. 요것도 DAC 거거든요. 이 풀컵 부분에는 이렇게 웨빙이 있어서 텐션 조절하기 정말 쉽게 되어 있고요. 보통 이런 풀컵들은 잘 빠지거든요. 일반 풀컵들은 여기가 밋밋한데 아일렛에 끼는 것처럼 되어 있잖아요. 이게 잘 안 빠져요. 한번 껴지면 이렇게 소리 나죠? 일반적인 풀컵이 아닙니다. 되게 고급스럽고 한번 껴지면은 잘 빠지지 않는 풀컵이 껴져 있어요. 그리고 팩다운 하는 부분인데 이곳조차도 조절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팩다운 한 상태에서도 잡아당기면서 텐션을 또 조절을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스커트에도 팩고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후크조차도 DAC 거예요. 이 고급스러움이 좀 보였으면 좋겠는데 일반 후크가 아니에요. 되게 스무스하게 잘 빠지고, 그리고 체결도 잘 잡아줘요. 이 부분이 하나가 더 들어가 있어서 그런 건데, 어쨌든 이런 부자재 하나까지도 DAC 거를 쓰면서 퀄리티를 정말 많이 높여놨네요. 보통 이렇게 팩다운한 부분은 이렇게 놔두면은 지퍼가 점점 풀리거든요. 그래서 여기가 벌어지는데 여기는 버클을 체결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벌어지지 않게 한 번 더 잡아줘요. 이렇게 잡아주고 여기에 벨크로까지 한 번 더 잡아주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쉽게 벌어지거나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퍼 부분에도 이렇게 골이 있어서 손 잡고 쉽게 지퍼를 열고 닫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보통은 여기에 아일렛 들어가서 그냥 고정을 해주거든요. 근데 여기조차도 텐션 웨빙을 넣어놨습니다. 오늘 이렇게 디얼스의 가방들과 텐트를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렸는데, 디얼스 가방은 제가 말하지 않아도 다들 아실 거예요. 저 코듀라 원단을 사용을 해서 퀄리티가 높은 가방을 생산하는 브랜드고요. 그리고 요즘에 이런 텐트도 만들면서 영역을 조금 더 넓혀가고 있는 것 같아요. 가방들이나 이런 텐트류가 처음에는 조금 비싸게 느껴지실 수도 있습니다. 다만 만져보시면은 충분히 그만큼의 값어치를 하는 제품이고, 이 텐트도 저도 처음에는 약간 비싸다고 느껴졌었는데 오늘 제가 만지면서 느낀 거는
왜 이 가격 하는지 알겠다 했어요. DAC4이 사용이 됐고 들어가 있는 모든 부자재들이 정말 퀄리티가 좋은 제품이 들어가 있어요. 조금 하이엔드급 제품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특히나 제가 정말 추천드리고 싶은 거는 요거, 이 가방 플랫 버너나 설봉원을 넣어놓고 다닐 수 있고요. 그리고 요즘에 IGT 많이 사용을 하시기 때문에 이런 IGT 가방도 하나쯤 있으시면은 정말 편하게 사용을 하실 거예요. 캠핑의 시즌이 돌아온 만큼 즐거운 캠핑 생활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최 작가였고요. 내용 좋았다면 구독,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